결코 쉬운 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코 간단한 법이 아니에요. 주임법 상임법. 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몇 조문 안 되지만은 그 주임법 상임법이 민법과 민사집행법과 어우러지면은 경매를 전제를 하는 결코 쉬운 법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정도로 한번 해둬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중개에서도 좀 실감 나시죠? 중개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바깥에는 대부분 나는 경매 안 하는데 이거 주임법 상임법 경매 안 하는데 필요한가? 이렇게 중개만 하는데 경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부해 두시면 좋고. 자, 권리 분석을 위한 구체적 권리 확정은 지금까지 저당권이나 근저당이나 가등기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민법적인 차원에서만 공부를 했잖아요. 민법적인 차원에서. 자, 이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어떻습니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중심으로 하잖아. 그죠? 채권 최고액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 도대체? 사실은 이 3편의 1장은 채권자하고 직접 관계 있어요. 채권자가 배당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문제와 규칙은 귀결되는 거예요. 채권자하고 관계가 있었지 사실은. 그런데 매수인하고도 관계가 없느냐? 매수인 낙찰자하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채권자가 시원하게 다 받아가면은 쿨하게 그냥 안녕하고 잘 고생했다 하고 이렇게 낙찰자가 명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금액은 몇 번 유찰됐어. 수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매수인이 아주 귀재인 경매 귀재인 매수인이 들어가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럴 때 채권자가 돌아가는 배당액이 너무 적잖아. 그럼 그 채권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째라는 거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체적인 권리가 어떻게 확정되는가 하는 게 우리하고 경매 낙찰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지금 민법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민사집행법 차원에서 경매에서 어떻게 확정되는가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카페에 한간에서 보기 드문 자료다 하고 표현한 이유가 그건데, 자, 참가 부분이 알고 계시지만, 자, 보십시다. 저당권의 확정. 저당권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요거는 민법이 있어요. 민법 360조 보면은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연손해. 요거. 교과서 보셔도 돼. 교과서 보셔도 되고. 제가 회사에 놓고 이거 보겠습니다. 저 교과서 봤어요. 교과서 그대로 돼. 그대로. 자, 요렇게 해서 민법이 실행비용까지를 저당권 우선 변제 범위야. 저당권 우선 변제 범위. 여기서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 실행비용인데 지연손해금 우선 변제 범위가 원본의 이행기일의 1년분에 한한다는 거. 1년분. 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의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근저당권은 어떤? 저당권은 지연배상을 이자죠. 이자. 일종의 지연배상을 1년분을 잘라서 그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사집행법원에서 1년분을 잘라버린다고. 그런데 근저당은 어떻게 해요? 채권 최고액 그러잖아요. 채권 최고액. 그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금 변제기 이자 특약이라든가 위약금은 저당권에서는요 등기를 해야 돼.
대항력이 발생돼요. 자, 그래서 한간에서 저당권을 싫어해, 별로. 개인이 담보 설정해도 전부 근저당권이야. 사실은 그 민법을 오남용하는 거야. 오남용. 그리고 그 원래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하는 것을 담보하는 거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 증감 변동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출 내쓰고 또 일부는 갚고 일부 대출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럴 때 근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개인한테 일회성으로 저거 대출을 해주면서도 근저당 설정한다. 거의 100%가. 거의 99.9%죠. 예? 저당권 보셨어요?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근저당이 저당권이 근저당하고 무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확정이 돼버리면 저당권으로 돼버린다고. 저당권의 360조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한간에 거의 전부 근저당인데 교수님 그 쓸데없는 저당권 그 강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그 저당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금이라든가 변제기, 이자, 특약, 위약금 이거는 등기를 해야 대항이 생기는데 저당권은 근저당은 안 그래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채권 최고 범위 안에만 있으면은 그게 많든 적든 다 되는 거예요. 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죠, 그죠? 서로 다르죠. 자, 아무튼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대항이 생긴다.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이거 등기를 빠뜨렸다. 만약에 법무사님이 이걸 빠뜨리면 빠질 수 있어요. 법무사가 그걸 착각하고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원본만 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된다고. 이자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이자나 위약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등기를 해줘야 돼. 그 해줘야 대항력이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민법 360조의 제한 범위. 아까 그게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 손해금, 실현비용,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하나 한다는 거. 요게 저거죠? 민법 360조 제한 범위잖아. 저당권에 있어서 제한 범위. 요거를 초과한 액을 청구했다. 요걸 초과한. 요게 이제 실무상의 경매에서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 명 채권자들이 내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 360조 제한 범위를 초과한 액을 누구인데 어떻게 배당하느냐 문제. 이게 중요하다고. 요거는 우리 민법 교과서에 자세히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경매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채권자의 관계에서 매수인도 낙찰자도 관계가 있어요. 채권자가 많이 배당을 못 받아가면은 그만큼 매수인이 힘들어지잖아, 낙찰자가. 명도 문제에서. 명도에서 이사 비용도 많이 줘가지고 명도에서 힘들어져요. 자, 후순위자나 일반 채권자가 없거나 후순위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어. 그러면 저당권자 한 명만 딸랑 있어. 그럼 간단한 문제죠, 그죠? 그런데 요 후순위자나 일반 채권자가 없거나 또는 이들이 있다 해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해서 147조, 148조, 88조는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147조, 8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안 줘요. 배당 재단에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임차권자든 최우선 변제권자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절차법에 의해서 못 받습니다. 배당을.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후순위자 일반 채권자 없는 경우에 360조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누구인데 가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요게 자 우선 변제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 요걸 이해 잘 해주셔야 돼. 취지는 저당권자하고 제3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요게 360조. 자, 1년분에 지연이자. 요것만 배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당권은. 지연이자.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연이자로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1년분의 지연이자를 제한하는 민법 360조가
360조가 그 이유가 요 제한한 이유가 저당권자하고 제3자의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이거 별다니까 중요해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죠. 소유자 또는 채무자. 무상보증이 있으면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 무상보증이 없으면 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죠? 얘하고 저당권자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자를 제한 이유가 얘 때문에 제한하는 거지 얘 때문에 제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이거. 자 제3자가 저당권자가 그게 지연이자 쭉 갖다 배당을 하다가 제3자가 있으면은 얘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제3자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1년분의 이자 지연이자를 제한한다고 잘라버린다고 배당해서. 그렇지만은 얘 없어. 아무도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후순위자나 일반 채권자가 없거나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여기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설정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는 어떻게 1년분이 넘어서도 저당권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제한하는 이유가 저당권자와 제3자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민법 360조는 1년분을 자른 이유가 얘는 설정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후순위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고 또는 후순위자 일반 채권자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럴 때는 얘만 있을 때는 저당권자한테 1년분이 넘는 적어도 이자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이걸 알았을 때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 이의를 걸겠지. 만약에 더 1년분 초과해서 안 주면은 왜 그 다음 순위자가 왜 안 줍니까? 또는 다른 사람을 주면은 1년분 초과되는 거 제3자가 있는데 왜 줍니까? 이의를 걸 수 있잖아. 배당 이의를 그죠? 그 채권자가 어떤 채권자가 배당 이의를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매수인 경락 낙찰자하고도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장을 내가 빼버리려고 생각했었어. 처음에 교과서에서 빼버리려고 생각하다 이건 아니야. 간접적으로 이 상당히 매수인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자 후순위자가 그 다음에 있는 경우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있으면 어떻게 저당권자하고 저당권자 우선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후순위자 또 가져가겠죠? 후순위자는 말은 우선순위가 저당권자보다는 늦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은 저당권자 주고 후순위자 주고 나란히 순차적으로 주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았어. 그 밑에 있죠? 그러고도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선순위자의 아까 선순위자의 요거 때문에 제한한다 그랬잖아.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자야. 여기 제3자가 없으면 여기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면은 저당권자가 선순위자야. 선순위자의 1년분 지연이자 초과한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 말이에요. 이해만 하시면 돼. 자,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잔액이 있으면은 선순위자의 민법 360조의 제한 초과 채권을 변제에 충당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은 후순위자와 일반 채권자가 있다. 아까는 양가로 2번은 후순위자만 있을 때죠. 이번에 후순위자와 일반 채권자가 있어. 그러면 저당권자 먼저 가져가고 요 1년분 제한 요거 안에서만 저당권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요거 초과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 다음 후순위자 줄 거 아니야. 후순위자 갚고도 또 남았어. 그렇게 수천하고도 또 잔액이 있어. 잔액이 있을 때 문제되죠 항상 그죠? 누가 가져가냐 문제지. 그럴 때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제한 초과이자 1년분 제한 초과이자도 제한 초과이자 요거는 제한이 초과돼 버리면 요거는 성격이 일반 채권으로 화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 채권이 돼버린다고요. 민법 360조에서 1년분 제한 이자 1년분 딱 잘라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초과되는 거는 일반 채권자가 돼버려. 그럼 요 지금 양가로 3번의 사례가 저 케이스가 뭡니까? 후순위자도 있고 일반 채권자도 있단 말이야. 그럼 후순위자 주고도 일반 채권자, 후순위자는 우선순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당권 주고 후순위자 주고, 그리고 요거 일반 채권자하고 요 제한 초과한 요게 초과해가 일반 채권자 됐죠? 얘하고 둘이 안분배당하는 거야. 판사님 그 참 재밌잖아. 책 제목이 판사님 의 있습니다. 경매 책자를 그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 어쨌든 저 웃으려고 그 제목을 붙였겠지. 그 경매법정에는 판사는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고 보통 그 저 집행관이 주도를 해. 진행하는 건 집행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 채권하고 안분배당을 한다. 고개가 보자. 쌍가루 3번에 제한 범위 초과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는 일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안분 비례 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배당표 작성하고도 관계 있죠? 관계 있다니까요. 낙찰자 이게 복잡하게 우리가 저당권을 민법에서 그냥 우선순위만 놓고 공부를 했잖아.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어떻고 뭐 이렇게 했는데 확정이 됐을 때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써놓은 거예요.